단 하나의 정통 정치 유튜브 정봉주의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JYP 박진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복장이 한 70년대 우리 아버님 복장을 보는 듯한 거죠. 12년 전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요즘 레트로가 대세니까. 예, 일부러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날로, 멋져져가고 계신, 남영을차.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예. 내 안에 남자 있다. 오지명 있다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첫 나들이를 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명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NSC, 보장회의, 국가안보회의. 예. 위원장을 지내셨죠? 의장은 대통령이 이고, 의장은 대통령. 그 밑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국무총리실 예. 그리고 안보보좌관. 통일부 장관을 하시면서 NSC 의장을 하셨던 거죠. NSC 위원장을 위원장. 겸했죠. 예, 정동영 전 NSC 의장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날에서 온 분들 일단 위원장님께서 새날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격하게 환영합니다. 정봉주 TV 50만을 향해서 가기 바랍니다. 야 50만 향해서 가기 바란다 그러니까 2004년에 열린우리당 만들어서 그때 이제 당의장 선거할 때 몽골 귀병 속도. 아, 사실 정치는 국민의 아픈 데 가려운 데를 속도감 있게 달려가서 예. 아픈 데는 땀해주고 가려운 데는 긁어주는 것이 정치죠. 야 지지율 40%까지 가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사실은 이제 탄핵 이전에 예. 신생 정당이 30%를 넘어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탄핵의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트리거가 되죠. 예. 예. 지금도 저는 이제 전통시장들 갈 때마다 지붕 다 돼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의장님 생각나요. 그게 저희가 열린우리당 때 전통시장 뚜껑 예, 씌워주고. 그러셨어요? 그게 첫 번째 공약이었어요. 열린우리당 전에는 국가의 세금을 자영업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관료들의 논리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튼 정치는 힘의 관계인데 우리를 과반수 만들어 주시면 제1호 법률로 전통시장에다가 국가 재정을 넣겠다. 예. 이렇게 약속했고 그것을 실현했죠. 그래서 예. 2005년부터 해마다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부어서 지금 아마 10조가 넘었죠. 그래서 전통시장은 적어도 열린우리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네, 저 민생 무슨 보니까 거기 실무자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비 올 때 가면은 그때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에 했던 성과 이런 게 이제 체감부 딱 오는 거죠. 맞아. 비올 때 옛날에는 막 나오면. 골목이 땅이 질퍽질퍽하고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지붕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시장 개방을 90년대 초에 예.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하면서 그때 전국에 5천 개였어요 재래시장이. 예. 이게 5천 개, 3천 개, 2천 개 줄어서 1,700개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예. 이제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전통시장의 개수가 1,650개쯤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장님 모신 건 이제 전통시장 때문에 모신 게 아니고 민생이 중요하죠. 민생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은 국가 외교가 진짜 경각에 달린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외교 문제 있을 때 주로 이제 김준영 외교연구원장 전 외교연구원장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NSC 위원장 출신으로 국가 운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그때 이제 손발을 맞추면서 같이 고심했던 흔적들이 그 역사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똥보로 차대고 있는데 윤석열 네. 뭐라고 불러야 돼? 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자, 뭐 홍길동 전 쓰는 것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기 싫고 합니다. 부르기 싫고 예. 지난 2, 30년 내에 예. 국민들이 정권을 평가할 때 항상 민생 문제였어요. 예. 근데 그것이 부정평가에서 1위, 1순위, 2순위가 외교안보 문제잖아요. 그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국민들이 느낀다는 얘기고 그만큼 지금 피부에 닿는 거죠. 그냥 외교안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직관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예. 지금 뭐 삼성, SK, 뭐 또 현대. 중국에 러시아에 투자한 기업들 뭐 지금 죽을 지경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 쪽으로 가서 말씀을 좀 주시고 이번에 이제 일본 갔다 오고 지금 이제 그 6일, 7일 날 또 기시다가 온다는 거거든요. 일본 간 문제, 특히 이번 미국 가갖고 저렇게 자아자찬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반도가 길을 잃었어요. 사실은 이제 직선제로 한 민주화를 기점을 따지면 30년, 예. 35년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 지금 8번째 정권인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8번째죠. 근데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왔습니다. 하나는 부채살 외교,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외교를 해왔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평화 만들기, 평화 지키기.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보수 정권이죠. 그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지금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 방안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남북 화해 협력입니다. 1단계가. 2단계가 남북 연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는 남북 화해 협력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부채살 외교라는 것은 중국으로 러시아로 동유럽으로 전 세계로 예. 우리의 국력을 펼쳐나가면서 시장을 넓혀가는 것인데 지금 중국에서 쫓겨날 판이고 러시아에서 몰려날 판이고 이런 그 축소지향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한반도가 갈 길을 잃었다. 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 잘못 들어서고 있는 길을 어떻게든 이제 이걸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을 돌리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이제 정봉주 TV에도 있고 또 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하는 그 바이든하고 대화나 미국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가기 전에 과거에 같았으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그 막 FTA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이런 그 고통스러운 결정의 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가갖고 가기 전에 이게 뭐 논의가 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중일 삼각 동맹 노선이거든요. 사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다, 우리의 이익이다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한중일 삼각 동맹이고 이제 군사 동맹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미일. 그것을 결정하는 논의 과정, 체계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는가? 저는 과문이지만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런 노선이 결정됐는가.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지도자죠, 지도자.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교가 제일 중요해졌고, 그리고 노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사실은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그 노선을 봤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 때도 선제 타격이라든지 무슨 일본 자위대가 상륙하는 것을 허용하는 발언이라든지 굉장히 위험천만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이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 내부에서조차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냈다는 그런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를 들면 전략적 유연성, 이제 미국이 그 주한미군 또는 해외 주둔 미군을 신속 그 기동군으로 쓰려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분쟁 사태가 있을 때 이제 해외에 있는 주둔 미군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중동에서 분쟁이 많으니까 예. 주한미군을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막 고조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거 그게 이제 아닌가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21세기 미국의 전략이란 말이죠. 세계 전략적 세계 유연성. 전략.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연루의 위험이거든요. 연루. 우리가 이제 다른 구체적으로는 나라 분쟁과 연계될까봐.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만 해협 사태에 우리가 연루되게 되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미국, 중국의 충돌에 우리가 참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 끈질기게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전략적 유연성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각서의 형태로 교환되어 있죠. 그럼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는 걸 명시한 건가요? 어떻게 된 이제 건가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대남 위협을 위해서 상호 존재하는 것이고. 동맹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주한미군을 빼서 대만 해협에 파견하거나 중동으로 직접 보내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예. 우리는 끈질기게 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자진해서 말하자면 미국의 예속군 예하부대가 돼버린 거죠. 그 이야기는 그럼 주한미군의 그 주둔 소파 협정에서 우리 주둔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뭐 군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얽혀 설켜 있는 지원책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군에 대한 우리도 뭐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요. 아니 근데 기록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록을 보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NSC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임의로 미국의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임의로 중동 지역에 뺀다거나 아니면 양안 분쟁인 그 대만과 중국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을 함부로 뺄 수 없게끔 해야 된다라고 우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양쪽이 각서로 교환한 게 우리는 이제 물론 미국은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한미군을 함부로 빼서 안 된다. 그래서 분쟁 지역에 특히 이제 대만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이 가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이 그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서 토론했던 것을 그렇죠. 각서로 교환을 했다는 거죠. 예. 그건 무척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대만 그렇게 돼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만 그리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군도 관여할 것 같은 태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어쨌든 거지. 지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변치 않는 4강의 불변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 최고의 이익은 현상 유지거든요. 현상 유지다. 네. 중국도 현상 유지를 현상 원합니다. 유지다. 네. 일본도 가령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거거든요. 그 전략의 하나로서 우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예. 평화와 번영을 향해서 이제 이 평화 공동체로 가자 하는 그런 전략들이 구사됐던 것인데 이 보면은 그런 아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미중 충돌의 그 전선에 스스로 올라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힘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야 하고 일본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그런데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전제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는 건데 과연 미국의 국익이 어떻게 한국의 국익과 일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뭐 새롭게 토론을 해서 새로운 약속을 맺거나 이런 것들을 늘 해왔던 그렇죠.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끊임없이 관철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보수 언론에 의해서 미국과의 그 관계가 뭐 갈등, 뭐 원만치 않은 걸로 묘사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그때도 흔들림 없이 지속이 됐던 거고. 예. 그 NSC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NSC가 우리 생각에는 위기 대응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미국을 간다거나 이러면은 사전에 뭐 외교안보 정책이라든가 전략적 방향 이런 것들도 토론해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질의 보좌를 받는 거죠. 군 통수권자가 외교, 국방,
통일, 정보, 또 총리실, 안보보좌관실 이렇게 그냥 장관들만 모여서 매주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국장급 회의가 매주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차관복급 회의가 있고 네. 그리고 장관 회의가 매주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는 그 부처 장관들이 아예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예. 각 부처 장관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스케줄이. 그렇지만 목요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모여서 가령 이슈가 10개면 대개는 5개 내지 6개가 남북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개 정도, 2-3개가 외교 관련이고 1개 정도가 국방이고 예. 나머지 기타인데 이제 제가 또 통일부 장관을 겸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이제 위원회를 끌고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회의도 공식 회의도 중요하지만 특히 외교안보팀은 이 각자 정체성이 달라요. 국방부의 존재 이유와 외교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모임 그래서- 싸우네. 그래서 이제 이견이 있죠. 예.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되게 그 회의 끝나고 꼭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뭐 소주를 한잔 하든 뭐 포도주를 한잔 하든 그러면 되게 그 자리에서 되게 또 비공식적 논의가 인자리에서 되고. 끊임없이 토론을 했던 거 아니에요? 브레인스토밍을 쟁점들이 하시는 녹아지고 거죠. 이것을 매주 1년이면 50번 이상 밥을 먹는 거예요. 어디 정부 고위직이 매주 만나서 밥 먹는 미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원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편하죠. 아주 민감한 이슈 같은 것들이 거기서 충분히 걸러지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추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 시스템을 보면 그런 게 지금 전혀 작동 안 없는 것 그거는 같잖아요. 아마 한 사람하고만 상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라기보다는 김태효 정권의 성격이 김태효 강합니다. 정권. 근데 한 김태호하고만 상의하는 것 같다.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이 곧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김태효가 한 얘기를 되풀이해요. 그 단어를. 네. 이런 걸 보면 박진도 김태호 얘기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은 되게 이제 권력자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 옆에 있으니까 귀도 잡고 눈도 잡고 그렇게 해서 근데 김태효라는 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북한 붕괴론자입니다. 곧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진짜 많아요. 좋은 북한 이야기다. 붕괴론. 네네. 이른바 담대한 구상 이걸로 무너뜨릴 수 있다. 비핵 개방 3천으로 북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MB 때 그 주장 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특강도 했어요. 예. 올 여름이 오기 전에는 북한에 변고가 생긴다. 첫눈이 올 때까지는 무너질 거다. 뭐 이렇게 강의하고 다녔는데 도사네 도사. 예. 전문가가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아주 위험한 확신은 미중 전쟁 불가피론입니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뭐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미중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쪽에 붙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건 검증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건 우리가 봐도 최소한 30년, 50년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고 압박하면서도 해마다 미중 무역고가 최대치를 경신하잖아요. 그렇게 중국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포드는 그렇죠. 중국 배터리 기업하고 뒤로 갖고 바로 계약을 하고 그런 동안 그렇죠. 우리 기업은 다 밀려나고. 독일의 숄츠 총리, 예. 미테랑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다 중국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실리, 국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는 국익마저 철수하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러 국면입니다. 차례 얘기했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중국과 무역을 위안화 결제 결정을 했어요. 러시아도 결정을 했고요.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 지금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아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태호에 의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NSC가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고언도 하고 지금 바로 NSC 잡아야 되지 말하자면 않습니까? 위원장 제가 하던 역할을 김태호 씨가 하는 거거든요. 안보 1차장이 그게 가능해요. 참 안보 실장이 하는 거군요. 지금 조태용 씨가 하는 조태용 건데 실장이 사실은 뭐 실권자는 예, 예. 아니, 김태호라는 그 거죠. 저기 김성환 있을 때도 보면 김성환 실장이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김태호한테 끌려가는 분위기였어요. 다른 말하면 잘리는 거니까. 진짜. NSC 위원장 하실 때도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우셨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무자라고 참모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청와대 뭐 안보실장이나 안보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에도 있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신 의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서 전체를 통할하고
의견을 조율하셨던 거잖아요. 예, 조율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취사 선택을 하는데 네. 네. 거의 99% NSC 결정을 존중했죠. 그리고 편하죠, NSC는 결정. 매주 토론을 했고. 그렇죠. 매주 실무자 토론, 책임자급 토론, 예. 장관급 토론 이걸 자,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결론을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를 이제 뭐 어쨌든 그 우리가 좀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자꾸 하는 이유가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가 각기 다른 생각을 있지만 어쨌든 국익과 국민의 안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시스템이 그렇죠. 그렇죠. 가동이 되고 살아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일본 가서 한 얘기, 그다음 일본 가서 한 행위, 미국 가서 하는 행위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대통령이나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할 수가 예. 없거든요. 방금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게 예. 안 보인다 하는 지적을 했고 또 하나 안 보이는 게 뭐냐 국익이 안 보입니다. 국익이 네. 대통령의 존재 이유나 정부가 복무해야 할 것은 우리 국익이잖아요. 우리 국민의 이익인데 미국의 이익은 보여요. 이번에 제일 덕본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오죽하면은 국빈 방문 그 세레모니를 배경으로 해서 재선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때 보십시오. 말하자면 반도체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아니 한국 대통령 옆에 세워놓고 원래 우리 건데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 70년대 자기들 국민을 거였으니까. 향해서 유권자를 향해서 선거 운동하는 들러리를 서준 건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이번에 많이 얻었죠. 많이 얻었죠. 기분 좋았고 네. 미국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 거고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나 일본도 얼마나 기분 좋은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은 뭡니까? 우리 국익은 누가 대변합니까? 우리 국익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한 얘기,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얘기를 의제조차 안 올렸어요. 의제조차. 이건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의회 연설 자랑하는데요. 의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의회에서 IRA법 만들고 반도체 과학법 만들어서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 네.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미국에 꼭 기여를 하고 얘기를 있는데 해줬어야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뭐가 빠져 있느냐. 내가 한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식이 빠져 있는 거고 미국을 위해서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일본을 위해서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고 하는 도착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지금 정봉주 의원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귀국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이 원내에 없는 거예요. 정치 천재고 양심과 정치가의 세 가지 자질이 있잖아요. 열정, 책임감, 그리고 통찰력과 균형 감각. 그렇게 빨리 수긍하시면 어떻게 본인 얘기인데. 아니 막스 베버가 한 얘기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참 걱정이 나요 진짜. 저는 진짜 황당했던 게 의회에서 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렇게 민주주의 말살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했던 거 네.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또 부러웠어요.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게 가짜 뉴스하고 거짓 선동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 것 같대요. 네. 근데 미국 그 의원들은 약 한 500명 되는 의원들은 뭘 얘기했냐면 트럼프 얘기하는 걸 트럼프 얘기했다는 얘기죠. 거예요. 그 자기들 일인 것 같다고 예, 해서 트럼프 박수를 치고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민주당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하원 위원장이 공화당 소속이에요. 하원 의장 메카시. 아니, 예. 그 뭐 메카시. 떨떠름했다는 거죠. 아니 그분은 요 표현이 딱 두 차례 나왔대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 여기 두 차례 나왔는데 두 번 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박수를 안 쳤답니다. 아. 네.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미국 언론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그 무슨 그 자유, 무슨 평화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얘기하면서 만약 미국 의원들이 한국 노조 탄압하는 거나 시민사회운동 탄압하는 거나 야당 탄압하는 거나 이런 걸 알았으면은 박수를 쳤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국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도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뭐 이번에 하여튼 그 금방 말씀하신 연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표현하자면 사대주의적 근성, 또는 알아서 눕는다, 뭐 이런 근성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20년 전에 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보다 우리가 국력이 더 약할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 갈 때 이럴 때라든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뭐 쫄았다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또 부시 행정부 또 압박도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LA 폭탄 발언 같은 거 있었죠. 말하자면 북이 미사일을 주권 국가로서 미사일 개발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우리의 독자성입니다. 독립국가로서 주권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고 일본에 대해서도 자주 외교 우리의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성의 부인에 대해서 강한 그런 문제 의식과 역사 의식을 갖고 대처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건 보수의 원조인 박정희의 원칙이거든요. 박정희 김일성 72년 7.4 공동성명의 3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인데 자주의 원칙에 관해서 지금 3대 원칙이죠. 이번에 워싱턴 방미 과정에서 보면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없어요. 그다음에 평화의 목소리 지금 자유 얘기는 계속 하는데 평화 얘기는 취임 연설에도 없고 광복절 기념사에도 없고 유엔 연설에도 없고 이번 의회 연설에도 평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대통령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가능성을 최대한 제로로 줄이고 평화의 가능성을 100으로 늘리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한국 친한파 의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3월 1일 날 한반도 평화 법안을 또 발의했어요. 미국 의원들이. 인권법 비슷한. 아니 한반도 스타일인가요? 평화 법안이 2021년에 발의됐다가 이제 그게 폐기됐던 것은 이제 올해 3월 우리나라 3.1절을 기념을 해갖고 한반도 정확하게 한반도 평화 법안이에요. 근데 그게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공화당 의원이 19명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평화라는 아젠다를 갖고 평화 법안 발의한 약 한 40-5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자. 라는 얘기를 했으면 50번 기립박수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는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조야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정세를 영문판 조선일보를 통해서 텍스트를 학습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유력한 매체다 부수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TV를 영어로 할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70석이라는 의석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연설하고 하는 거를 다 한국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이는데 한국 국민의 다수가 그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대표해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야당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러네요. 우리 국내 사정을 잘 모르니 제 생각은 네. 지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빼먹은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 전기차 우리만 뺐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동맹이고 한미동맹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러 왔다.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윤 대통령이 못한 부분을 가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 노선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호주나 일본과는 다르다. 과거 역사 속에 1000번의 외침이 있었고 지정학의 저주를 받은 나라인데 우리는 중국과도 잘 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 중국에서 철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영원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미국의 조야도 귀를 기울이고 또 균형 잡힌
감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국도 봐야 되죠.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역시 진짜 좋은 제안 해주시고 노장이시다. 며칠 전에 그 비상시국 회의 함세영 신부님 또 몇 분 원로들 호출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제가 좀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때 민주당 복당이 안 됐을 때죠. 복당했죠. 그때 했었나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주로 재야 어른들과의 관계가 깊고 그러니까는 그분들 뜻을 모아서 그분들이 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 라인을 갖고 그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바삐 돌아다니니까 전체적으로 전략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국민들의 뜻은 어느 쪽인지라고 하는 건 이제 재야 어르신들이 원로들이 종교 봉도사도 역할을 많이 했죠.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하면서 전체 시야와 이 시선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다시 이제 위기 상황이 되니까 시국선언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비상시국 모여 계시다. 비상시국선언을 만들어서 모여 계셨는데 거기서 정동영 위원장을 호출했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불러서 당신은 외교안보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알지 않느냐.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물론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 성명서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야당 대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DJ 같으면 미국에 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거 맞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엄두가 나지 않는지 물론 대표님이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지 가주시면 더 모르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왜냐하면 당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여론으로 움직이는데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여러 정권의 그 얘기가 지금 검증이 너무 중요한 얘기고 네네. 저희도 정신 번쩍 나요. 왜 이게 그러냐면 공공외교라는 거예요. 공공외교. 국익을 위해서는 여론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정신 번쩍 나냐면 지금 대체로 우리 이쪽 이제 민주당 쪽 이제 활동가들의 분위기가 윤석열 친일, 구력 외교, 그다음 미국 가고 퍼주기 외교 하고 온 거 아니냐라고 비판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곧 또 기시다도 온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진일보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평가를 좀 제대로 해갖고 몇 장짜리 팜플렛이라도 해갖고 좀 알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온 까지 거거든요. 얘기했죠. 여기가 다인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원로들도 같이 해갖고 미국을 가서 우리 얘기를 하자. 예. 지금이 타이밍이죠. 그러면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목소리는 뭐냐? 비판 논평 성명만 내는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전문가들을 상대로 우리 다수 국민의 의사를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방송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재명 대표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좀 풍부하게 얘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럼 미국만 갈 겁니까? 그럼 이제 그렇죠. 중국도 중국도 가야죠. 가야죠. 러시아도 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세안 가서도 개판 치고 왔으니까 아세안도 가야죠.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평화 외교 사절단을 보내야 평화 됩니다. 외교 사절단을 만듭시다. 미국, 중국은 이 대표가 직접 가고 네. 그 외교 위원장님 사절단 근데 제일 만들어서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자, 먹고 이해합니다. 살기 위해서 광고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예, 광고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봉황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로얄 젤리 토종꿀을 장수 효도 선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 봉황으로 특별한 선물을 하세요. 선생님, 친구 등 귀한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로얄 젤리 100% 토종꿀 봉황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날 귀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네이버 쿠팡에서 봉황 로얄 젤리 토종꿀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1 대박 났어요. 그 물건이 네. 부서가 됩니다.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벌도 사라지고 있는데. 예, 벌도 사라지고 있어요. 벌도 아니 정권이 바뀌니까 벌도 사라지잖아요. 심각해. 벌도 도망가네. 황제 벌도 꿀입니다, 도망가. 여러분. 자, 나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모습 기억나세요? 제가 17년 전에 예. BBK로 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머리가 다 빠질 때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대표님 별로 안 변하셨는데 예, 왜 저만 봉도사는 바뀐 저렇게 변했을까요? 예. 아니 BBK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근데 저렇게 머리가 빠지니까 저도 검찰에 소환되긴 했습니다.만 감옥 간 사람은 정봉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머리가 빠지니까 일단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 나돌아다니기가 싫어요. 그래서 프로땡땡땡을 먹었지만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나라모입니다. 아, 지금 많이 났네요. 위원장님 그 한 말씀이 이게 아주 엄청난 광고입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양약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신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자 100% 순수 국내산 곡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드셔도 됩니다. 현재까지 연인원수 50만 명이니까 이제 한 60만 명 됐겠죠? 네. 60만 명 복용 후 효과를 보고 효과를 보았다 합니다. 나라모로 탈모 고민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신감과 용기 갖고 경정권과 싸우자. 그래서 이제 이 머리 빠진 분들이 저 지금 아니면 머리 빠져요. 조심하세요. 머리 빠진 분들이 일단 불신이 많아요.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불신하지 말고 불신듬성, 믿음풍성. 믿음풍성.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풍성교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쿠팡 집으로 구해서 나라무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교육 가겠습니다. 과기대 냉면 곰탕 맛집 청고기입니다. 한우 육수를 매일 15시간씩 직접 고아 달인 고기 육수 곰탕입니다. 그리고 냉면은 이 곰탕 육수를 기본으로 해서 동치미와 섞어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청교에서 먹는 맛 그대로의 청교육 밀키트 만둣국 아주 맛있습니다. 예. 아, 최강욱 지난번에 그 보내줬거든. 최강욱 만둣국 좋아하죠. 네. 너무 맛있다고. 만둣국이 특히 만둣국 맛있어요. 곰탕. 네, 맛있어요. 예, 냉면. 왜냐면 그 국물이 같은 베이스거든요. 예. 네. 자, 그리고 럭셔리 한우 아직도 설설 못했대요 우리는. 왜냐면은 첫끼니까. 예, 저기 곰탕은 또 날이 추워야 되니까요. 예. 자, 특곰탕 10팩에 11만 7천 원. 곧 특곰탕 추석인데. 4팩, 손만둣국 4팩, 곰탕 2팩에 9만 9천 원. 자, 직접 오셔서 한번 드시면 더 푹 빠질 것입니다. 과기대 앞 냉면 맛집 청교 꼭 한번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아까 슬쩍 넘어갔는데 인식을 깨는 발언을 2개를 해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 윤석열이 가서 얘기하는 게 우리 전 국민의 판단과 의식으로 믿을 것이다 미국은. 그렇죠. 그게 그럼 우리는 30%밖에 지지를 못 받고 70%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대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대표로 왔기 때문에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우리한테 퍼주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도 가라고 하면서 미국은 여론이 주도하는 나라다.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을 보고 조선 영자판을 보고 우리 언론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가 그 무슨 의미예요? 그걸 좀 자세히 그러니까 말씀해 외교는 주시죠.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당 정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왔을 때 대외 정책이 바뀔 거라고 봤지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국 자국 이기주의죠. 자국 이익이죠. 특히 예. 중국에 대한 봉쇄. 예? 그러니까 원래 바이든은 외교주의자입니다. 협상론자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부통령 때 이란 핵 합의를 뒷받침한 것으로 굉장한 그 자부심을 업적으로 갖고 있죠. 자부심을 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민주당 상원의 외교위원장 시절에 바이든 의원을 만나서 2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다보스 특사로 갔을 텐데요. 예. 그리고 책으로도 한번 내셨었죠.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식은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바이든의 인식은 이재명 정권이 됐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180도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자 물론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제 그 2달 뒤면은 인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선이 되었더라면 당선자 신분으로 특사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당선자 특사지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선 와중에 그렇죠. 예. 위원장님께서 당선이 이제 되면, 예. 당선이 되면 2달 동안 인수위 준비 기간이 그걸 있으니 기다릴 그때 것이 아니라 기다릴 것이 바로 아니라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부탁을 해서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가라. 전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예. 평양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현직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 임동원 그 원장과 예. 그리고 이종석, 문성근 예. 이렇게 해서 평양에 특사를 보냈는데 안타깝게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불발됐죠. 그래서 특사 외교가 기억이 나네요. 성공하지 예. 못했는데요. 어쨌든 미국에 가서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는 뭐냐면은 4년 동안이나 유지해오던 모라토리움 뭐냐면 예. 북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고 하겠다 했던 지켜졌는데 그게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이걸 깨느냐 마느냐. 사드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었네요. 그래서 이제 3월 말로 또 4월 초에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모라토리움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제 첫 번째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또 그 보관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중국이 이렇게 다투는 것 같지만은 또 공통 그 이해관계가 걸린 의제와 관련해서는 협력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핵에 관해서는 또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에. 이번에도 확장 억제를 워싱턴 선언 얘기하면서 그 전에 중국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형님들끼리는 우리 머리 위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선자 특사가 미국에서 할 일은 우선 한미 군사 연습을 일단 유예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모라토리움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을 끌어들여서 미중 남북 4자 회담을 하자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미국이 검토할 시간이 있겠죠. 예. 돌아와서 평양을 가면 평양에서 받죠 특사를 당선자 특사를.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국면에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이어지면서 모라토리움이 연장되면서 국면은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예.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인의 목소리가 주도하는 그런 국면이 열렸을 터인데 지금은 뭐 이제 완전히 그때 그게 안 됐고 완전히 이 미국의 예. 국익에 복무하는 한미동맹 예. 또 한국 정권이 되어버린 자, 거죠. 의장님, 그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서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측면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팀을 짜갖고 그 평화사절단을 해갖고 가면 미국의 의원들이 일단은 만나는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의원들도 당연하죠. 가니까. 자, 만나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 뭐 바이든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미국 행정부를 만나진 않지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고 미국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건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야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NPC 연설을 통해서 특사를 평양에 보내시오. 94년 그 핵 위기 때 예. 그것이 위력을 발휘해서 카터 전 대통령이 간 적도 있고요. 예. 저도 NPC에 가서 개성공단에 가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여야 대표단으로 4명 의원을 꾸려서 워싱턴을 해마다 갔어요. 한반도 평화 의원 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예. 그런데 역시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꼭 그 고위 관료를 만나지 않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을 못 만나는 것이 무슨 야당 대표의 무슨 뭐 체면 구기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부는 정부가 상대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야당은 가서 의회를 상대하면 됩니다. 의회 상대하고 언론인들을 상대하고 싱크탱크를 상대하고 싱크탱크가 싱크탱크. 사실은 싱크탱크가 정부를 또 뭐 움직이거든요. 예. 정부를 움직여 전직 관료들이 거기 와 있고 그리고 언론 그리고 전문가 그룹 이렇게 만나서 충분히 아까 말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 국민의 30%를 대변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다. 예를 들면 당신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묶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독도라는 영토 분쟁이 있는데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끼리 동맹한 동서고금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우린 동맹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니
동맹은 윤석열 생각이고 35년의 그 식민지 강압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 침략을 안 했다 그런 그러잖아요. 일본을 상대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나토판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하고 반성하고 그 사조의 바탕 위에서 거듭났으니까 나토가 가능한 것이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성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지. 우리도 일본과 협력을 전면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쟁을- 적어도 군국주의 일본과는 절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미국 조야에 호소해야 되죠. 예. 당신들이 원하는 한미일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당신들의 역할이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박수 그리고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연설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 이번에 우리가 퍼주기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IRA. 그렇죠. 배터리 보조금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도청 문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 오죽하면 MBC 기자가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괜찮소. 예, 그건 뭐 정말 주권 의식 일반 시민도 갖고 있는 예. 주권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주체성이 결여된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관해서 지금 뭐 삼성, 현대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1,000억 불 뭐 투자 약속하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네. 뭐 59억 불 받았다는데 1,000억 불 대 59억 불인데 그렇게 퍼줬으면 반대 급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삼성과 현대 하이닉스가 10월 이후에는 새로운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이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 철수합니다. 중국에서 철수하게 만들고 미국이 반도체 주도국으로서 중국의 반도체 목줄을 쥐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무했으면 적어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소한 1년이나 2년이라도 장비 교체 유예 기간을 벌어줬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 전기차 지금 현대가 빅4, 빅5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현대차의 이익이 뭐 기업의 이익입니까? 우리 국민의 이익이잖아요. 국민의 이익이죠. 동맹국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멕시코, 캐나다는 나프타라고 해서 영내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하고 우리는 동맹이면서 FTA 국가인데 영내 지위를 인정해달라라고 한국 대통령이 당연히 얘기했어야 할 ABC입니다. 예. 안 했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럼 우리 대표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가서 해야 할 목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영내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미국에서 보기에 이거 말이 되잖아요. 뭐 왜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저게 한국민들의 대다수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갔네 그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띵 하고 맞는 뭔가가 있을 거란 거죠. 여론이 중요하고 또 하나 예. 합리적 설득이 먹히는 나라입니다. 앞뒤가 맞으면 그것들. 앞뒤가 맞으면 예. 그 부인을 못해요. 소위 이 실용주의와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미국 기자가 돌직구 질문을 할 정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이 반도체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동맹국인 한국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당신의 그 국내 정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한국 기자가 물었어야죠. 미국인들도 그렇죠. 사실 약탈적인 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탈적인 거. 그럼요. 그러면 대통령도 얘기 안 하지 한국 기자도 얘기 안 해. 미국 기자가 우리 아픈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기업인들이 들으면 진짜 이재명 대표 가서 그 LA 타임즈 기자 만나야 돼. 아니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 뜻을 전달을 했잖아요. 네. 지금 당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당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당의 능력이나 이런 걸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네. 의원들은 많아졌는데 과거에 이제 이 원로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깊이 있는 그 성찰을 통해서 지금 같은 아주 이건 국제적인 전략이거든요. 이 부분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으로 있고 의원 신분이 아니고 총재 시절이 아닐 때도 미국을 계속 그 공격을 했거나 비판을 했거나 일본 비판하고 그랬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국력이 더 낮을 때도 예,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게 지금 좀 약할 것 같아서 조금 머뭇거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럴 때 어떤 역할을 하시겠어요? 그 제야 저도 뭐 미력이지만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내에 많은 그 인재들이 있죠. 인재를 활용하면 예.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한국의 유력한 차기 주자이고 예.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맞습니다. 직함만으로도 예. 만날 사람은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미국에 하면 예, 가서.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리고 아까 중요한 윤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왔다 갔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언술이 전부 한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건
뉴스 가치가 있는 아니 거죠. 출국 정지시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기소됐다는 들으면 아마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통화해 보면은 한국인들은 아는데 미국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오고 이런 거 모른다고 관심이 하더라고요. 없죠. 관심이 없다고 조그만 하더라고요. 나라. 그래서 나라니까. 이번에 제가 아까 이제 미국 그 상황 그 본 것도 평통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통 그 미국 지부장 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언론 나와서 많이 인터뷰를 해요. 미국 사람들 모른다 이런 상황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미국은 저런 여론을 보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일각의 주장이구나. 그렇죠. 전체의 주장은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아까 또 이제 말씀하신 게 합리적인 설득이 통하는 나라라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우리 우방을 뺏기는 거 아니야? 제가 개성공단 돌파할 때 예. 네. 네오콘의 수장이 딕 체니와 럼스펠드였습니다. 아, 국방장관이거든요. 딕 체니, 네. 럼스펠드. 유명한 제가 사람들이- 사실은 NS 위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제수해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하신다고. 제가 NS 위원장을 해야겠습니다. 왜냐? 개성공단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외교안보 부처를 통할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요청했고 노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럼스펠드를 만나서 담판한 게 바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니까 그게 럼스펠드한테 통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열리게 된 거. 그전에는 미국이 반대했거든요. 예. 이른바 이 IRA법입니다. 그것도 내내. EAR법이군요. EAR. EAR이죠. 엑스포트. 에어리어. A는 administration, R은 regulation. 그래서 수출 행정 통제법인데 거기에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물품은 적대 국가, 적성 국가에 못 갖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지. 근데 공장 지으려면 반도체 안 들어간 컴퓨터 없이 어떻게 예. 공장을 만듭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 기자가 한국의 국익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거를 한국 사람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미국 대사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야당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이 그 삼성 보고 자기 나라 그 대신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 이런 게 생각해 보면 이제 중국하고 FTA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WTO 체제고 이런 국제 조약이나 이런 합리적인 조건을 들면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압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가면 당연히 미국 기자들이 묻죠. 자, 윤 대통령이 와서 지난번에 이른바 모든 걸다 그 퍼지.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우리는 반대한다 해서 완전히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것 같이 그래서 미국과 같은 표가 됐는데 당신도 동의하느냐? 그럼 우리 입장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 사태 같은 우리 한반도 이외 지역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국민은. 분명히 얘기하면 그것이 중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중국이 우리를 제재하고 예.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는 그것이 근거가 완화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기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진핑은 자기가 그 장기 집권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4년 뒤면 끝나고 혹시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도 예. 지금 이제 비우후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걸 적대 국가로 이제 만지작 하잖아요. 예. 마음 같아서는 지금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해서 첨단 군사기술 제공도 그렇고 카드가 여러 개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러시아에 직접 전하는 것보다 그 당사자인 미국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러시아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치, 안보, 경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중요한 게 안보잖아요. 안보 지원. 네. 그럼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비살상무기 지원은 할 수 있다, 한다. 예. 그러나 살상무기 지원은 원치 않는다. 우리 국민은 하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줘야 그것이 돌아서 러시아에 러시아에 가고 들어가고. 러시아 입장을 완화시켜서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야당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미국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온 다음에 와서 그럼 우리가 우리 국민들 70%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했다. 그렇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너희들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좀 가서 너희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럼 중국에서도 안 만나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을 우리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왜 반대해요 이거를? 답답해 난 죽으려고 보수 하는데 정권, 지금. 아니, 저 보수 당의 지금 시장들도- 주요 당직 고위 당직자인데 내일 아침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 빨리 저 방미 대표님 일정 짜라고. 그래야 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이제 저도 최근에 통일통일 의원들하고 같이 방송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걸 잘 몰라요.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통일 의원들이 통일통일 의원들인데도 여기 그 저- 박 교수한테 액션 그림을 플랜이 놓치고 있는데. 없는 아니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더래. 그거 아는 게 제가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정동영 위원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 김주영 교수하고. 근데 이 우리 위원장 그 통일통일 소속 의원들 이렇게 모르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은 이재명 가라. 가야지. 가면 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 현 정부가 왜 그 뭐 국빈 방문 이후에 엄청난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통일통이 열어서 그 성과에 대한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실제 국힘은 그걸 피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지금 솔직히 미국에서도 뭐 IRA라든가 저기 반도체법이나 의회에서 만든 법이니까 야당 대표 다수당의 야당의 대표가 그렇죠. 미국 의회로 가는 건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아니,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입법 의결 그 결의안 같은 걸 내놔도 되겠네요. 예, 들고 가도 예. 되겠네요.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거기 가고 연설까지는 안 받아주더라도 각 모여서 상임위원회 만나고. 하원 의장 뭐 상원 의장 이렇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기자 클럽에 가서 연설하면 예. 돼요. 워싱턴에 아, 네.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고. 예. 거기 가서 하면은 의회 연설한 거 비슷한 효과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진짜 여러분 중요한 오늘 이게 이제 우리 또 전문가를 초청해 갖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가 또 뚝 떨어져요. 이게 예상했던 아니, 거와 또 똑같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을 각 커뮤니티에 오늘은 좀 퍼날려 주세요. 제가 그런 네. 부탁 웬만하고 안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이런 없어요. 제안을 한 방송도 없고 이런 제안을 한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꼭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얘기했고 제야 시민사회 원로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진중하게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가서 또 가는 과정까지 국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언론에 우리 입장을 밝히는 순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생기는 거고. 아니 그럴 때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 이해찬 대표님 이런 분들 또 건강에 허락하면 가시는 거예요. 갖고 같이 얘기해주고 그러면 건강 아, 좋아요. 왜 건강 얘기를 해서 아니. 다들 시청자들이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막 이러고 아니, 있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 건강 좋은 전봉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는 거죠. 같이 가시고 예. 싶으시구나. 그래서 가서 잘하실 것 같아요.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맡겨놓으면 무조건 잘하겠지만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170석의 의석이라는 건 우리 국민의 60%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 그 국민 목소리를 왜 전달 안 자존심이 합니까? 지금 바닥이 됐거든요. 그것도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정동영, 김준영, 이재명 대표만 가라 그래요? 정봉주도 가라 그래야지. 그래서 불타는 열정으로 가서 걱정하시네요. 아 제가 미국 정봉주 유학파예요 TV를 또. 이재명 대표 방미 추진 기획단으로 만들어서 아니 의장님 그리고 제가 또 미국 유학파입니다. 가서 미국 특집 하세요, 정봉주 TV. 우리 갈까요 그러면? 네.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오늘 얘기는 여러분 중요한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각 커뮤니티에 퍼날르고 오늘 방송 꼭 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성되고 이 실력이 결국 마지막 승부 실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오늘 하신 말씀 같은 말은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명분이 좀 있어야 예. 되잖아요. 명분이 있는데 야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저렇게 낮은데 예. 언제 정권이 바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좀 더 갖고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야당 외교고 예. 이게 공공 외교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학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중국에서는 다 알고 있대요. 요즘 윤석열 정부 시국에. 바뀌면은 네. 다시 이제 중국과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과 윤석열 정부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정립돼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근데 아주 요즘 그 고무적인 게 그 건방 떨더니 요즘 공부 열심히 해요. 아주 겸손하게. 직접 통화하지 않습니까? 오사카에 있는 선배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정부는. 일본어로? 아니 그분은 그분이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정의원은 학사지만 여긴 박사 아니에요? 저 박사 땄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문화. 아니 그 통일학 박사예요, 박사는. 그럼 제 자신인데 예, 그러면. 논문도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은 뭔지 물어봐 주세요. 석사 논문 뭐예요? 석사 논문은 교육학 하나 있고요. 카이스트에 산 것은 공학 석사입니다.
석사 2개. 예, 공학인데 문과 하나, 이과 하나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건 기적의 석사입니다.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비웃는데. 아니, 그 젊었을 때 너무 천재 놀다 정치인이라고 보니까 생각하지만 아니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 이 뭐냐면 미국통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네. 없어. 외교통 뭐 이런 미국은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없어졌어. 아, 김현종 외교안보 그분도 지금 우리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데 그분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역할을 하셔야죠. 김현종 전 차장님은 헨리 키신저랑 네. 만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저도 키신저 박사는 3번 본 적이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 활용해야죠. 네. 바이든 연세는 많지만 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또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만나진 않아도 왔다라고 하는 걸 제3자 통해서 전가를 듣고 충분히 이렇게 길을 터주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국익이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지 지들도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지금 뭐가 꽉 막혀 네.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예. 근데 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당이 나서야 되는 거고 예. 이 대표가 이 구질구질한 국내 정치판 좀 벗어나서 좀 크게 시야를 크게 국익을 위해서 활동할 때입니다. 갔다 와서 또 팀을 짜갖고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가면 비록 탈당은 했지만 중국 통이 있잖아요. 또 우리 그 누굽니까? 아,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패스합시다. 예. 저는 그 송영길 러시아에 대표? 아니. 그 모스크바 갔을 때 예. 삼성전자 그 백색가전 생산하는 공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거기에 현대차 그 공장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삼성 공장 같은 데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브랜드인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 광대한 러시아 시장인데 지금 뭐 쫓겨날 판이죠. 현대차는 지금 스톱돼 있고. 근데 대통령이 그런 경제 활동을 우리 국민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대통령 역할이지 맞습니다. 어떻게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일입니까? 저는 이것만 갖고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얘기한 국민이 맡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 제가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서 미국 문제 때문에 답답해갖고 봤는데 0% 1%예요. 뭐냐면 삼성 폴더폰이 이번에 신형이 나왔잖아요. G23. 이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0%예요. 2013년에 20%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이 올해 세계 점유율 1위거든요. 22%예요. 애플이 21%, 1% 차이로 1등이 됐어요. 그럼 애플은 전 세계 21% 중에서 중국 시장 내선 19.9%예요. 애플은 지극히 정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린 0%입니다. 그 다음에 1% 뭔지 알아요? 현대차 중국 시장 점유율이에요. 이게 14%까지 가던 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을 해요. 예. 다 쫓겨나요. 그렇게 되면. 한참 그 재팬 이즈 넘버원 하다가 예. 꺾인 게 예.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1985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잃어버린 30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엔화 강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한참 뭐 미국 자동차 수출을 스스로 쿼터를 정해서 이제 막고 또 반도체가 80년대까지는 일본 반도체가 세계 일위였었죠. 1등이었죠. 80%까지 점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어디 가버렸는데 바로 그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팔을 비틀려 가지고 반도체를 놓쳤듯이 이번에 미국이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반도체 강국의 자리에서 밀려날 철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누가 대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갔다 온 다음에 또 우리 팀 짜고 중국 가고요. 팀 짜고 러시아 가고 이러면서 이 야당이 살아있네. 나는 그럼 국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이나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가면 가서 꼭 해야 될 게 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가갖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꼭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뒤에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적어도 국민 70% 대변하고 있는 야당이 있다. 힘을 갖고 버텨줘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전 전략적으로 지금 경제 권력도 같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포위하는데 하나의 연대 대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워싱턴 가기 직전에 시진핑 주석이 LG전자 어디 네,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광주 예. 방문했잖아요. 이거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러브콜을 신호를 넣는 보낸 거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보적으로는 뭐 미국과 결속되는 걸 이해하지만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무역과 소통을 그런 기회도 증진하자 하는 걷어차버리니 그냥. 그런 메시지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걸 뭐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익을 대변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은파님이 결론 내려주시네. 정동영 천재 조언 좋아요. 오늘 모처럼 빛이 보입니다. 모처럼 자리해 주셔갖고요. 또 우리 당에 벌써 1시간 됐어요? 예, 1시간 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당에 이런 그 내공 있는 원로 분들이 그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상임 고문들끼리 좀 이럴 예. 때 그 보통 이제 당 대표가 상임 고문님들 모이십시오 할 때만 모이는데, 이번에는 그 제야 원로들뿐만 아니라 상임 고문들 모이셔서 이재명 대표 방미 추진을 좀 힘을 예, 뭐 좋은 주고 했으면 생각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할 아니 것 그 같네요. 외교 안보 그 이제 통상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이 국회의원들이 아닌 그 옛날 저기 고문들이라든가 전문가 어른들 이 상설적인 모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실무자 붙이고 국회의원 한둘이 붙어 있으면 이거 열심히 저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우리- 거 나한테 시키면 잘하는데. 그렇죠. 아, 우리 동진이 민족은 하겠다고 하면 안 아무튼 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외교를 잘 해야 살아남는 민족인데 그럼요. 네. 지금 위기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마구잡이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낭떠러지를 향해서 몰고 가는데 우리 국민이 눈 뜨고 예.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본 방송은 좀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본 분들에게 꼭 추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구독 앵벌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마디씩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슈퍼챗 쏴주신 분들 김훈배, 푸른 늑대, 정가을, 밍애보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읽어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50만을 향하여. 예. 자, 정동영 NSC 전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뽕 뚫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